어제 경기도 시흥 거북섬 자리한 이 인공 서핑장, 이 웨이브파크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치적이라고 내세웠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금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먼저 발단이 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그때 시흥시장하고 제가 그 업체들을 꿰어가지고 경기도로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그죠?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자, 신속하게 기업을 유치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시흥시 의원 한 분이 본회의에서 이 거북섬 공실률 87%에 달한다고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쪽에 그 카페와 편의점 등 잇따라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치적으로 내세운 게 치적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 거북섬을 얼마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한산해요. 한산하고 그 웨이브파크는 아직 그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서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거북섬이 공실률이 87%나 되고 3,200개 이상의 그 가게가 점포가 있는데 거기가 공실률로 87%고 13%만 가동이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 쪽 이야기는 거북섬을 시작을 한 것은 남경필 지사 때고 우리가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웨이브파크 유치를 한 거다. 그리고 2년 만에 신속하게 한 거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축구장으로 치면 23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을 2년 만에 이제 유치를 했으니까는 내가 그만큼 그 실력이 도정해서 성과를 냈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유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하고 나서 저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웨이브파크가 들어왔어. 웨이브파크가 정말 어떤 그 효과가 있으려면은 거북섬 전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웨이브파크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은 나는 웨이브파크를 이야기했는데 왜 거북섬이라고 하느냐지만 결과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치적으로 내세웠느냐 이것을 보면은 최근에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던 김문수 후보가 계속 본인의 업적과 이재명 후보의 그 일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때는 강역 철도망도 만들고 교통망도 만들고 광교 신도시 대장동에 10배가 되는 것을 했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이 법인카드 논란만 일으키고 또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 산하에 성남시가 있잖아요. 성남시장 하면서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신도시, 정자동 여러 가지 그 개발 비리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비교를 하니까 본인도 어떤 이 경기도 치적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웨이브파크인데 이게 좀 그 꼬여버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서는 왜 민주당이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인지를 좀 설명했어요. 민주당 입장을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그런 후보의 캠페인 방식은 말장난 방식이고요. 꼬투리 잡기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거북선에 대한 유치나 이런 항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거북선의 항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3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일 때 이 항만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남경필 지사 시절에 거북선 사업을 또 이것을 또 성과로 내세우게 하고요. 2018년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2020년에 개장 목표로 해서 이 인공 서핑파크, 웨이브파크를 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선에 대한 전체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것이 이준석 후보의 잘못된 팩트와 지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그럼 왜 87%의 지금 공실이 있느냐 이 부분은 무엇 때문이냐를 파악을 했을 때는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무능입니다. 상가 공실. 결국에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그런 주체도 문제이긴 한데요. 네.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경기 불안 이것 때문에 거북섬 일대 부동산의 피해가 심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마치 거북선 전체 문제로 호도를 하고 그게 이재명 후보의 잘못인 것처럼 크게 부풀려가지고 또 공방을 하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공방을 이준석 후보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정말 예. 대통령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1위 후보에 대해서 시비거리만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만 공략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국민들이 당연히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정치야말로 정말 나쁜 정치고 외국 정치인데 이런 부분을 고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장난하면서 이렇게 크게 확대 생산하는 우리의 지금 9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시점에서 잘못된 왜곡으로 국민들에게 호도될 수 있다. 그래서 팩트 정정과 함께 고소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거북선 사업과 거북선 웨이브 파크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북선 개발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에 뭐 마리나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도 개장 전인 거고 지금 완공돼서 시작하고 있는 거는 웨이브 파크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저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따지면 거북섬을 만든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인공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북섬 사업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웨이브 파크라고 인식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웨이브 파크 사업은 사실은 그걸 유치를 통해서 뭔가 지역 활성화를 하려는 선의는 인정되지만 네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상가들이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웨이브 파크라는 게 이거 인공 파도 타기 네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한 번에 한 사람뿐이 못 한다 이런 구조적 한계도 있고 어쨌든 이 웨이크 파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 팔고 못 팔아가지고 저게 상가를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공시률이 저렇게 크기 때문에 저건 경기하고 상관없이 저 지역이나 사업자 특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치적이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 치적이지만 지금 놓고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검토를 좀 덜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나는 선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거북섬 사업을 전체를 얘기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것까지인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고 다시 한번 있습니다. 반론 예,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가 거북선 활성화를 위해서 웨이브 파크를 빠르게 신속 유치한 거에 대해서 행정 치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북선과 거북선 웨이브 파크가 지금의 국민의 인식이 지금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팩북에서 처음에는 거북선으로 썼다가 거북선 웨이브 파크라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잘못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팩북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언제 거북섬을 이재명 후보가 매립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고소 고발한 건은 거북섬을 매립했다고 고발한 게 아닌데 또 매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없던 알겠습니다. 단어를 예. 가지고선 또 본인의 변명을 하는 방식으로의 불필요한 논란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개발은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각자의 책임을 갖고서 하는 건데 그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정말 나쁜 정치의 알겠습니다. 전형이다. 근데 이게 자제하셔야 된다는 예, 말씀드리고 뭐냐면 싶습니다. 웨이브 파크가 이게 민간업체가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민간업체가 해서 민간업체가 상가를 지어가지고 많이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상가 공시률이 높으면 그 상가를 만약에 노후 대책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잠깐만요. 대해서는요. 예,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요. 예. 코로나19가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3년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매년 100만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책임도 알겠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비판하는 거는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합니다. 지역 정리를 실적을 하면 제가 모르시는 게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정리를 이게 하면요. 코로나고 뭐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웨이브 파크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팩트체크 해보십시오. 이재명 잠깐만요. 후보가 잠깐만요. 명확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셔야지. 잠깐만요. 아니 그 정리를 당시에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가는 유정자가 어디가 있어요? 비판하는 분들이 정리를 제대로 이렇게 알고서 정리하겠습니다. 비판하셔야죠. 일단 제 정리를 하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적이라고 했던 부분이 치적인 것만은 맞는데 이제 그걸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거를 딱 그것만 해서 아니라 그 앞에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결과물이 지금 공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 사안이다,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요 그 웨이브 파크의 상가를 가진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좀 비판을 하고는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공실이 한 90% 가까이 될 거죠. 나머지 뭐 일부 좀 영업을 하고 있어도 뭐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 유치한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바람삼아 얘기한다는 게 좀 무책임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많죠. 자, 우리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한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흥시 관련해서는 웨이브파크는 사실상 여러 도지사가 김문수 도지사 시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 남경필 도지사를 거쳐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본인의 그런 신속한 인허가 결정을 통해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네. 웨이브파크 개장을 이뤄내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능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공실이 된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기가 악화된다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무능이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치적이라고 강조할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본인의 행정 역량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행정 역량을 발휘하지 않았으면 웨이브파크 자체도 지금 현재도 제대로 개장조차 되지 않았겠죠. 본인이 그런 역량을 보여줬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 국정 수반을 맡는 역할을 맡는 그런 자리로서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행정 당국자가 하는 역할이 저 부산에 하려고 했던 걸 끌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끌고 와서 이게 민간업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득을 취한 사업 형태예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게 웨이브파크가 안 들어왔으면 개발이 안 됐을까? 지금도 마리나 시설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형태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는 거고 예. 웨이브파크를 하고 있는 민간업자를 끌고 와서 저게 폭리를 취하게 한 거잖아요. 물론 저 선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웨이브파크 사업에 사람들이 안 와요. 예.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 공실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예. 일단 공감적 차원에서 내가 좋게 한 인허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치적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공실률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위정자의 입장 아닌가요? 예. 근데 내가 아니고 이건 전부 다 뭐 코로나하고 그럼 전국적 공실률이 80%가 가나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유감 표명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저게 다 윤석열 정부의 경기를 잘못 운영한 탓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저는 않나요? 반론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민간업자가 폭리를 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실 확인하셔야지 안 그러면 팩트체크 당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폭리를 취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분양가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당시에.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를 비판하려고 그러면 그럼 왜 공실이 됐는가, 자영업자들이 왜 힘든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네네. 그렇게 상황을 경제를 최악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죠. 예. 그게 올바른 방식이죠. 그런데 말꼬리 자꾸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런 호도된 그런 발언과 메시지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망치고요. 알겠습니다. 예. 선거에 있어서의 우리의 정치를 통합과 회복으로 가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된 캠페인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아니 제가 없다는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 지금 거북섬에 있는 상가 수분양자들 힘들다잖아요. 공실이 많아. 공실이 뭐 20, 3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에 대해서는 위정자가 난 내가 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저 부분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 때문에 됐다는 인과관계가 지금 입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리나 탓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화해 보니까 일단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오니까 공실률이 있는 거고. 네. 자, 그런 상황이 확실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하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맞나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또 반론을 예. 공평하게 주셔야 예, 됩니다. 정말, 발언을. 예. 지금의 자영업자의 공실률이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걸 누가 책임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이준석 후보가 그것을 꼬투리 잡으면서 마치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전부 책임인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원망을 이재명 후보한테 하도록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캠페인이라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제가 그걸 충분히 시작하는 반론의 겁니다. 기회를 드렸고요. 양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